안녕하세요. 설명이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서 1명은 암에 걸리는데요. 음식만 잘 조절하셔도 암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을 잘 못 선택을 하시면 암 위험이 30%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 음식, 특히나 탄 고기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탄 부분에 발암물질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음식을 태우면은 PAH라는 발암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PAH의 대표적인 물질은 벤조피렌이고요. 세계보건기구의 암연구소에 따르면은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벤조피렌 같은 물질은 뭔가가 탈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담배를 태울 때 거기에도 벤조피렌 같은 PAH가 함유되어 있어서 흡입을 할 때 폐암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석유를 태울 때 자동차의 매연에도 PAH인 발암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탈 때 화재 시에도 그 유독가스의 검은 연기에도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포함이 됩니다. 음식이 탈 때도 마찬가지로 이 PAH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음식의 까맣게 탄 부분, 직화구이를 하거나 바베큐 등을 할 때 이 까맣게 탄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도려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까맣게 탄 부분을 그대로 드시면은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췌장암이나 간암이나 각종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세포에서 유전자인 DNA에 결합해 버려서 우리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게,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그런 발암물질입니다. 두 번째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 그을린 음식입니다. 이 탄 음식보다는 좀 괜찮습니다만 이 색깔이 많이 변한 그을린 음식도 이 발암물질의 함량이 정상적인 고기나 정상적인 채소에 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발암물질의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을린 음식을 가능하면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몇 번 드셨다고 해서 암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닌데, 암 발생 위험이 약간 증가하고 그 발암물질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증가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공육입니다. 이 가공육이라는 것은 이제 맛을 개선하거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수정을 가한 모든 유형의 고기를 뜻하는데요. 염장을 했거나 염지를 하거나 발효를 했거나 훈제를 하는 방식이 바로 이 가공 방식에 해당이 되는데, 베이컨, 소세지, 햄, 통조림 고기, 핫도그 등이 이런 가공육에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가공육은 신선한 고기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좀 저렴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긴 한데, 이게 그 1군 발암물질이 포함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육뿐만 아니라 그냥 생고기인 붉은 고기도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이 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암을 일으키는 음식이 가공육, 핫도그, 베이컨, 소세지 같은 가공육이고요.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국제암 분류 기준에 2A에 해당이 되는 게 붉은 육고기, 뭐냐면은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육고기도 많이 드시면은, 좋아하시면은 암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고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은 암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 이 가공육이나 붉은 육고기가 암 발생을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트로소아민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햄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또
동물성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는데요. 이 나이트로소아민은 이 고무 제품을 가공을 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데, 예를 들어서 고무 공장이나 타이어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발암물질에 속하는데, 국제 그 암 연구소에서 2A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그런 발암물질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나이트로소아민은 이 가공육에 보존제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보존제로 들어간, 방부제로 들어간 그 물질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훈제를 할 때 이 나이트로소아민 생성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제하는 과정에서 암 발생 위험이 높은 물질이 증가를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붉은 고기 같은 경우 구울 때 어떻게 고온에서,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고기를 구울 때 그 고기 자체에서 나이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트로소아민은 뭐 벤조피렌과 비슷하게 우리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의 유전자 DNA에 딱 달라붙어서 결합을 해서 그 DNA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서 이게 그 세포가 암세포로 돌변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간암, 여러가지 기타 암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가공육이나 붉은 육고기에는 햄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철분은 몸에 좋은 거거든요. 빈혈을 예방하고 우리 몸에 매우 좋은 햄 철분인데, 이게 그 너무 많이 있을 때, 너무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너무 자주 붉은 육고기를 너무 자주 먹을 경우에는 햄 철분이 다량 들어오게 되면 이게 오히려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해서 프리라디칼 유해산소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의 유전자 DNA를 공격해서 DNA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포화지방, 고기에 있는, 붉은 육고기에 있는 동물성, 식물성 말고 동물성 포화지방이 좋지 않은 기름인데, 이게 너무 다량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은 세포 안에, 우리 몸의 세포에 염증을 유발하고 암이 더 잘 생기게끔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공육과 붉은 육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조금은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암 발생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가공육이나 붉은 육고기를 드셔도 가능한 신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지 않고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최대한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면 조금 더 이 발암물질이 적다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조리를 할 때 너무 높은 온도, 너무 고온에서 조리를 하지 말고 최대한 가능하면은 저온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온도를 좀 낮춰서 조리를 하시면은 요리를 하시면은 발암물질 생성이 줄어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름을 좀 뺄 수 있는 조리법, 기름이 빠지게 하는 그런 조리법을 사용을 하시면은 발암물질도 같이 빠지면서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발암물질이 기름에 녹습니다. 그 기름에 녹기 때문에 기름이 빠지는 조리법을 선택을 하시면은 발암물질이 줄어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쌈을 싸서 드시면 됩니다. 이 신선한 쌈 채소, 아니면 각종 채소, 그리고 과일, 야채, 그리고 마늘하고 양파도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간에서 발암물질이 들어와도 간에서 분해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 분해를 시켜줄 때 항산화 비타민이나 항산화 미네랄이나 마늘, 양파도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와 쌈 채소와 신선한 채소들을 이 가공육이나 붉은 육고기와 같이 드시면 암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영양 보조제로 항산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토코페롤, 그리고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같은 항산화 비타민을 따로 챙겨 드시면은
이런 고기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 상한 기름, 고온에서 변질된 기름, 기름이 식용유 등이라든지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이 견과류에 속해 있는 불포화 지방산, 좋은 기름, 오메가3 다 좋은 기름입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없는 기름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기름도 고온에서 가열을 하면, 오랫동안 고온에서 가열을 오래 하면은 기름이 변질이 됩니다. 기름이 변질돼서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포화 지방산으로 바뀌면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잘 생기게 하고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등의 좋은 기름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산패되고 상하고 썩고 냄새가 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김이 있지 않습니까? 김에 참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은 김이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우리 몸에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김이 오래됐어요. 유통기한이 지나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김에 있는 참기름이 산패되고 변질되고 냄새가 변하고, 그걸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해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기름, 상한 기름은 암 위험성을 높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견과류,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너무 뜨거운 곳에서 잘못 보관한 오메가3 보충제, 이런 것들도 변질이 돼서 암 발생 위험을 오히려 높입니다. 이러한 산패된 기름, 고온에서 변질된 기름은 과산화 변질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과산화계 변질이 되면은 그 자체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유전자인 DNA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암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산패한 견과류, 이 견과류는 우리 몸에 매우 좋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식품입니다. 예방을 하는데, 이 견과류가 상해서 썩어서 곰팡이가 폈을 경우에, 곰팡이가 핀 땅콩, 곰팡이가 핀 호두, 곰팡이가 핀 여러 가지 견과류에는 이 곰팡이가 독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독소가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그런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독소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산패한 호두나 땅콩이나 캐슈넛이나 피스타치오 등의 여러 가지 그런 견과류에 곰팡이가 폈을 때, 그럴 때, 아니면은 곡식, 옥수수나 쌀이나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곡식에 곰팡이가 폈을 때 그 곰팡이 안에 발암물질을 곰팡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발암물질을 먹게 되면은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요. 직접 곰팡이 핀 견과류나 곡식을 먹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오래되고 상한 곡식을 사료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료로 사용을 했을 때 그 사료를 섭취한 동물이, 그 동물 몸 안에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이런 발암물질이 그대로 축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발암물질이 약간 변형된 발암물질이 또 몸 안에 있는데, 그 몸 안에 있는 고기, 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온에서 조리된 감자칩, 이것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감자나 이런 것들을 튀기거나 아주 고온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장기간 요리를 하게 되면 이 감자 등에 있는 아미노산과 그리고 당분이 결합을 해가지고 반응을 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2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튀긴 감자, 고온에서 구운 감자, 감자칩, 토스트 등에도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함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암물질이고, 요게 감자 등에서 고온으로 튀겼을 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은 건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 시간이 길수록 아주 고온에서 조리를 할수록 그리고 삶거나 찌면은 이런 걱정이 없는데 굽거나 튀기면은 튀김에서는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량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 감자칩이나 감자튀김을 먹으면 안 되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과자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 소비자원에서 분석을 해서 아크릴 아마이드의 함량을 보니까 기준치보다 낮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정한 기준, 우리나라에서 정한 아크릴 아마이드 함량의 기준보다는 이 제품, 기존의 제품들이 함량 이하기 때문에 뭐 과자나 감자칩 드셨다고 바로 암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셨을 경우, 너무 이걸 많이 드시게 되면은 어쨌건 많이 먹게 되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은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조리를 할 때 암 발생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감자에 멍이 있거나 얼룩이 없는 게 더 그 발암물질 생성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감자를 보관할 때 냉장 보관하면은 더 발암물질 생성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냉장 보관하지 말고 그냥 상온에 보관하는 게 오히려 더 괜찮고, 만약에 감자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라면 그러면 조리하기 전에 약간 상온에 좀 높은 온도에 몇 주간 좀 보관을 하면은 이 환원당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이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커피를 볶을 때도 이 아크릴 아마이드 발암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커피를 로스팅 할 때, 볶을 때. 그리고 이 아라비카 원두보다 그 로부스타 원두가 더 아크릴 함량이 높다. 그런 품종의 차이도 있다라고 하고요. 커피를 볶을 때는 반대로 진하게 볶을수록, 그리고 진하게 볶으면 오히려 아크릴 아마이드가 더 분해가 되고, 그리고 커피 분말을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은 더 발암 물질이 더 줄어든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감자 같은 걸 튀길 때 튀김 온도는 160도, 오븐의 온도는 200도 이하에서 조리를 해주면은 조금 더 그 발암 물질 생성이 줄어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튀기거나 굽거나 할 때 너무 갈색으로 까맣게 변하는 거는 발암물질 위험이 높아진 거고, 이 튀김이나 구웠을 때 갈색이 좀 적을수록, 그러니까 원래의 노란색을 띨수록 발암물질이 없는 거고, 갈색으로 많이 색깔이 변할수록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증가했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후추를 뿌릴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고기를 굽거나 아니면은 각종 음식으로 후라이팬에서 조리를 할 때 후추를 먼저 넣으면은 이 후추가 그 고온에서 조리되는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 발암물질 생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추를 마지막에 넣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감자 튀기기 전에, 조리하기 전에 물과 식초를 혼합한 물에 15분 동안 담그고, 그리고 두껍게 쓸어서 표면적을 좀 줄이고 하면은 아크릴 아마이드 발암물질 생성이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튀긴 감자나 튀긴 요리를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데 적당히 드시고, 너무 고온에서 오랫동안 갈색으로 많이 변한 그런 튀김은 별로 몸에 좋지가 않다. 이런 거, 아크릴 아마이드 발암물질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암을 유발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